ATM 종합은 워낙 코드의 길이도 길고 이 if문이 중첩이 되면서 복잡한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같이 주석을 달면서 논리적 실행 순서를 같이 한번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문제는 보다시피 사용자가 2명이고요. 그래서 ACC1 그리고 PW1 그리고 money1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 또 ACC2, PW2, money2 이렇게 해서 사용자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통장 잔액의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네. 일단 맨 처음 문제에서 요구한 것은 메인 화면을 보여달래요. 네, 이렇게. 그러면 메인 화면을 출력을 했고요. 사용자로부터 제일 먼저 메뉴 선택을 입력을 받아야 됩니다. 메뉴를 선택하세요 라고 하고, 그래서 이 사용자가 만약 1번 메뉴를 선택했을 때와 0번 메뉴를 선택했을 때의 상황으로 나뉘게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들여쓰기가 많이 될 것 같아서 외벽에 붙이고 이렇게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0번 메뉴를 선택했다라면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끝내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런 메시지는 앞에 키워드를 출력을 할 때 메시지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네. 사실은 더 메뉴 출력부터 시작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메뉴 출력, 메뉴 선택 이렇게. 네. 그리고 이제 1번 메뉴를 선택을 했을 때 또 우리가 몇 가지 가정을 해봐야 되는데 1번 메뉴를 선택을 하면 이제 로그인을 시도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로그인을 위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입력받은 정보가 1번 회원과 일치할 때가 있고 또 입력받은 정보가 2번 회원과 일치할 때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입력받은 정보가 어느 것 하나하고도 같은 게 없어요. 모두 불일치. 그럼 모두 불일치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용자한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확인해 주세요 라고 예외 메시지를 출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1번 회원과 일치할 때 우리는 뭘 해줘야 될까요? 1번 회원. 로그인에 성공을 사실 한 거죠. 로그인에 성공을 하면 우리는 그 성공 여부를 로그라는 변수를 활용하기로 했어요. 앞선 예제에서 여기에. 그죠? 네. 그래서 1번 회원이 로그인에 성공을 하면 로그 변수에 1번 회원의 계좌 번호를 저장해야 되고, 네. 또 2번 회원이 로그인에 성공을 하게 되면 로그에 2번 메뉴를 이제 저장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는 로그인에 성공했을 때와 로그인에 실패했을 때로 크게 나누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정정을 할게요. 이걸 좀 더 표현을 직관적으로 로그인에 성공했을 때 그리고 이 부분을 로그인에 실패했을 때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근데 로그인의 성공을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 거죠. 1번 회원이 로그인에 성공했을 때와 2번 회원이 로그인에 성공했을 때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거죠. 어쨌거나 로그인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새로운 메뉴를 보여주기로 합니다. 네, 무엇이냐면 요것이요. 1번부터 0번, 5번까지 네, 메뉴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로그인에 성공을 하면 드디어 메뉴 출력을 다시 한번 합니다. 그래서 메뉴를 이렇게 사용자한테 보여주게 돼요. 그럼 이제 다시 이 메뉴 상에서 입금을 눌렀느냐, 출금을 눌렀느냐, 그죠? 이체, 조회, 그 다음에 정보 수정, 마지막으로 로그아웃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쵸? 네. 또 더 정확하게는 메뉴 출력과 동시에 사실은 메뉴를 입력받아야 돼요. 요게 또 선행이 사실은 돼야 되죠. 네. 자, 그래서 입금부터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입금의 경우에는 사실은 또 출금의 경우에도
특별히 어려운 게 없는 게 로그인한 사람의 정보로 저장을 해주면 돼요, 사실. 그쵸? 네. 그래서 그 로그인을 누가 했느냐를 누가 갖고 있냐면 이 로그가 갖고 있어요, 사실. 로그가 1번 회원이 로그인했는지 2번 회원이 로그인했는지 알려주거든요. 네. 그래서 로그의 정보가 1번 회원의 계좌 정보일 때와 로그의 정보가 2번 회원의 정보일 때로 크게 나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전에 또 확인해야 될 게 입금할 금액을 입력받기를 또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 1번 회원이 로그인한 상태라면 1번 회원의 계좌 잔액을 증가시켜야 되고요. 그렇겠죠. 네. 만약 로그인한 회원이 2번 회원이라면 2번 회원의 계좌 잔액을 증가를 시켜야 됩니다. 네. 출금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닥 어려울 게 없어요. 그래서 출금도 출금할 금액을 입력을 받고 대신 이 부분은 감소가 돼야 되겠죠. 감소.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네. 자, 이체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자, 이체는 또 이체할 계좌번호를 입력을 받아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고민할 게 뭐냐면 계좌번호가 사실 지금 두 개밖에 없어요. 1번 계좌와 2번 계좌. 그러면 로그인한 사람이 만약 1번 회원이면 또 로그인한 사람이 2번 회원이면에 따라서 이체할 계좌번호는 제한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1번 회원이 로그인한 상태라면 입력받은 계좌 번호는 반드시 2번 회원 거여야 돼요. 지금 여러 개가 아니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네. 반대로 2번 회원이 로그인한 상태면 입력받은 계좌 번호는 무조건 1번 회원 거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조건이 일단 일치해야 되고요. 네. 자, 그런데 만약에 계좌번호가 불일치하게 되면 또 메시지를 출력해 줘야 돼요. 계좌번호를 확인해 주세요 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그러면 설명을 계좌번호가 일치할 대로 다시 바꾸겠습니다. 또 여기도 똑같이 계좌번호가 일치할 때와 계좌번호가 불일치할 때로 또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이 들여쓰기만큼 지금 if가 계속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실은. 네. 자, 그럼 계좌번호가 일치했으면 어느 정도 안심이 됐고요. 이제 또 뭐 해야 될까요? 이제 이체할 금액을 또 입력을 받아야 돼요. 이체할 금액 입력받기. 자, 여기서 또 고려할 게 무엇이 있냐면 입력받은 금액이 지금 1번 회원이 로그인한 상태죠. 그죠? 여기서는 1번 회원의 계좌 잔액과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력받은 금액이 1번 회원의 계좌 잔액보다 작거나 같으면 거래가 성립하는데 그러면 또 아니면 성립이 불가능해요. 너무 복잡하죠. 네, 그래서 만약에 초과할 경우 이렇게 나뉩니다. 자, 이 경우에는 사용자한테 다시 메시지를 띄워야 합니다. 계좌 잔액을 확인해 주세요 라고. 네. 자, 그렇지 않고 이제 온전히 거래가 가능해진 상황이라면 이제 드디어 1번 회원의 계좌 잔액은 입력받은 금액만큼 차감이 돼야 되고요. 반대로 2번 회원의 계좌 잔액은 입력받은 금액만큼 증가가 돼서 이체에 성공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2번도 이 과정을 또 한 번 적어야 돼요.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네, 요 부분에다가 네. 그래서 2번 회원에 그리고 2번 1번 그리고 2번 이렇게 번호만 뒤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쌤도 지금 한번 해보았는데 변수명 오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실제 쌤이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텐데 회사에 가면 아직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데이터의 정보가 500개 이상이 넘어요. 변수가 500개가 아니라 우리 왜 HTML 공부할 때
표라는 거 공부했었죠? 테이블. 네. 이런 테이블 정보가 500개가 뭐예요? 그 이상으로 늘어나. 사실 굉장히 많죠. 여러 사람의 정보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걸 또 대비하자면 지금 많은 변수와 헷갈리는 변수명들이 존재하는 속에서 이 또한 극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연습한다 생각하고 천천히 그리고 성의 있게 이 예제를 반드시 공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잠깐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네. 자, 그래서 로그인을 합니다. 1번 회원으로 로그인을 하려고 해요. 여기 오타가 나서 다시 로그인 할게요. 네, 이렇게 되면 화면이 뜨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입금을 누릅니다. 그래서 100원을 입금을 하면 조회를 눌렀을 때 5만 100원이 되고요. 출금을 또 100원을 하게 되면 조회를 눌렀을 때 5만 원으로 다시 원복이 됐고요. 자, 이체를 하려고 하는데 1번이 로그인한 상태니까 이체할 계좌번호는 다른 사람이어야겠죠, 상식적으로. 네. 그리고 만약에 100원을 이체했다 그러면 나는 49,900원만 남게 되는 거고, 상대방이 얼마가 있었죠, 돈이? 상대방이 7만 원이 있었네요. 그러면은 7만 100원으로 설정이 되어야 돼요. 이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 친구들이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사실 조회나 정보 수정은 크게 어렵지가 않고, 로그 아웃 할 때만 우리 친구가 로그에 마이너스 1을 설정해줘야 된다는 부분만 네, 실수 없이 기억을 해주시면 네, 처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드에 대한 해설은 하지 않고 이 주석만 달아드릴 테니 이 부분을 많이 연습해보고 코드로도 한번 옮겨서 연습을 해봐 주세요.